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장기통계 1 강의를 맡은 박이택입니다. 이 강의는 2018년에 출판된 한국의 장기통계 1과 한국의 장기통계 2에 대한 강의입니다. 두 권으로 발간된 한국의 장기통계는 22명의 전공자가 공동 작업한 성과입니다. 저는 이 책의 공동 편집인이자 두 개장의 집필자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한국의 장기통계 1의 9번째로 수록된 건설 및 주택입니다. 국민경제 순환과 거시경제 성과 모식도에서 국민경제 순환은 생산물 시장과 생산요소 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생산물 시장은 경제활동의 일부로 주택 및 건설을 포함합니다. 모식도에서는 주택 및 건설을 생산물 시장과 관련된 것으로 위치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주택은 가계자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건설 투자는 경기 변동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은 가계와도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저축 투자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과 같은 후발 공업화를 한 국가에서 근대적 경제성장은 경제성장을 지지할 수 있는 운수, 통신, 에너지 및 기타 기간 산업에 대한 국가 주도적인 건설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빠른 공업화와 도시화가 진전되었는데, 이와 같은 변모는 건설 및 주택 통계에 반영될 것입니다. 그러나 건설을 발주하는 주체가 매우 다양하고 소규모 건설 업체들의 건설 활동에 대한 파악도 용이하지는 않아서 건설 및 주택의 변화를 생생하게 보여줄 장기적인 통계를 작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통계의 상황을 고려할 때 주택과 건설 통계는 그 통계가 포괄하는 범위에 대해 주의하며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택과 건설 통계를 검토하기 이전에 먼저 근대적 경제성장과 건설 투자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문명은 놀라운 건축 유산을 남기곤 합니다. 한국도 그와 같은 문화유산들이 있습니다. 도성이나 왕궁, 성곽 등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새로운 도성을 건설할 때에는 막대한 인력과 자금이 소요됩니다. 조선왕조 건축 초기에 지금의 서울인 한양을 건설할 때에도 막대한 인원과 물력이 들어갔고, 조선 후기에 화성을 축조할 때에도 상당한 인원과 물력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조선 왕조의 건설 투자는 20세기에 전개된 한국의 건설의 역사에 비견할 바는 아니었습니다. 근대화와 산업화는 국토의 대개조를 동반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한국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20세기 한국의 도시화는 세계사적으로도 빠르게 진행된 사례에 해당됩니다. 건설 투자는 근대적 경제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세 가지 점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첫째, 근대적 경제 성장은 새로운 기술적 혁신을 구현할 높은 수준의 고정자본 형성을 동반하는데, 건설 투자는 고정자본 형성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건설 투자는 고정자본 형성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는 전통 경제로부터 GDP에서 고정자본 형성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근대적 경제성장 체제로의 이행을 고찰하는 좋은 소재가 됩니다. 물론 높은 수준의 고정자본 형성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본을 조달하고 배분하는 재정금융체계의 변화가 동반될 것입니다. 둘째, 근대적 경제성장은 주로 투자의 변동성에 기인한 경기 변동을 경험하며, 이 과정에서 변동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규제체계가 발전합니다. 투자의 변동성에는 주택 투자의 변동성도 크게 기여합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2008년 금융위기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기초자산으로 만든 파생상품의 부실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모기지는 주택담보대출을 말하며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주택담보대출에서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을 위한 대출을 말합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발전하게 된 것은 저소득층도 주택을 소유하여 자산가격의 상승의 혜택을 보게 하자는 소유자 사유론에 견인된 측면이 있는데, 어떻든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결합된 주택의 공급 과잉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그에 기초한 파생상품의 부실화가 발생하여 금융위기가 촉발된 것입니다. 물론 건설 투자에서 정부의 규제체계의 발전은 경기 변동을 완화할 목적만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경기 활성화와 관련하여 건설 투자 프로그램이 중요하다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과 도시개발은 자유시장 경제체제 하에서도 국토의 종합적 개발 및 건축시설의 안정성을 위하여 정부 계획 및 규제 하에 놓이게 됩니다. 이 때문에 건축 허가 제도가 발전하고, 이 과정에서 생성된 건축 허가 관련 정보는 건설 투자의 실태 및 관리 체계를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셋째, 근대적 경제 성장은 사람들의 생활 조건의 개선을 동반하는데, 그중 주거 생활의 개선은 특히 현저하게 일어납니다. 이 단계에서 주택 건설은 건설 투자의 중심을 이루게 되고, 주택 자산은 개인들이 소유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축적됩니다. 주택 공급 체계와 공급되는 주택의 유형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 매우 상이하게 전개되었습니다. 본 책에서는 건설 및 주택에 대한 통계를 크게 5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제시하였습니다. 전체 경제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의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건설업 부가가치를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로 건축허가 통계를 활용하여 건축허가 및 건축물 현황의 추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건축 투자가 증대하면서 이를 담당하는 건설 업체들이 성장하는데, 건설 업체의 현황에 대한 통계를 그 다음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건설업, 건축물, 건설 업체 등 건설업 전반에 대한 통계입니다. 이에 더하여 주택과 주택금융에 대한 통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택 통계에서는 매년 주택 건설의 추이를 보여주는 유량에 대한 통계와 특정 시점에 존재하는 주택의 총량을 보여주는 저량에 대한 통계를 모두 제시하고 있으며, 주택금융에서는 입주자 저축 가입자 현황과 국민주택기금 조성 및 운영 실적에 대한 통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는 근대적 경제 성장과 건설 투자의 관계, 본 동계에서 제시된 표의 구성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 표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표에서 제시되는 숫자들이 어떤 통계로부터 나왔는지, 이 통계들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통계들이 보여주는 한국의 건설 및 주택에 대한 역사적 전개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면 통계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